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3월 20일 일요일 아침,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오리에 살던 48세 이 씨는 부지런히 집을 나서게 됩니다. 마을 일대에 있는 농수로를 따라서 미꾸라지 낚시를 나선 참이었죠. 그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이 씨는 장안오리에서 출발해 어느덧 장안 팔리까지 농수로를 따라 걸으면서 미꾸라지를 찾기 위해 물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상치 않은 게 눈에 들어왔죠. 언뜻 보면 마네킹 같은 게 물 안에 있는 살색의 그것. 충격적이게도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모습도 좀 기이했는데 그 농수로가 농번기가 아니어서 물이 한 50cm 정도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신의 얼굴이 반쯤 잠긴 채 우측으로 기울여져서 엎드린 상태로 농수로 벽면을 보고 있었죠. 이걸 그대로 목격한 이 씨는 너무 큰 충격에 자리에 풀썩 앉아버렸을 정도입니다. 얼마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즉각 감식을 시작합니다. 일단 이 농수로는 높이가 한 2.5m, 폭이 4.4m, 길이가 1.3km에 달합니다. 사실 이 수로가 좀 깊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길가 쪽에서 수로 안쪽을 확인하기는 아주 어려운 구조죠. 이 씨가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신은 쉽사리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다수의 멍과 긁힌 상처 그리고 선홍색 반점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사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또 발견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속옷, 특히나 하의만 입고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 볼 때 누군가 강제로 옷을 벗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 타살로 방향이 잡히게 되죠. 신원조사 결과 피해자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980m 떨어진 장안 1리에 살던 47살 김 씨. 그녀는 84살의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딸의 사망 소식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이 사건의 소식이 마을에 퍼지게 되면서 화성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떠오른다 라면서 마을 전체에 불안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사를 이어가던 중에 사건 발생 이튿날 시신 발견 장소에서 185m 떨어진 농수로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속옷 상의가 발견됩니다. 이어서 225m 지점에서 티셔츠가 발견됐고요. 315m 지점에서 외투와 운동복이 버려져 있었어요. DNA 대조를 해보니까 실제로 김 씨가 입던 옷이라는 게 판명이 되죠. 결정적으로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2주 전에 김 씨가 집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에서 이 같은 복장을 입고 외출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영상에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은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2주 전에 그녀가 이 옷차림새로 외출을 했다가 어떤 변을 당했다는 걸까요? 옷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김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2주 전이 아니라 시신 발견 2, 3일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김 씨에게서는 어떤 결정적인 사인으로 볼 만한 치명적인 손상 또는 골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목졸림도 없고 혹은 체액 같은 성폭행 흔적도 없었죠. 시신의 멍자국과 긁힌 상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농수로로 떨어지면서 난 상처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망 원인이 뭐였을까요? 선홍색 시반이 보였다고 했는데 이걸 토대로 익사나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사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경찰은
그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대체로 시신 상태를 보면 좀 직감적으로 타살인지 자살인지 수사관분들은 느낌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잘 파악되지 않는 아주 유례없는 사건이었죠. 특히나 현장이 굉장히 한적한 곳이라서 목격자도 없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게 혹여 자살일 수도 있고 또 사고사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게 되죠. 자살, 타살, 혹여 사고사까지. 다행히 김 씨의 생전 모습과 또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 영상들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했죠. 수사팀으로서는 이걸 잘 분석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 중에 이웃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볼까요? 여기에는 김 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2주 전인 3월 16일 오후 4시 48분에 그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에 시내 방향 버스에 타는 그의 모습이 포착이 돼요. 김 씨는 이날 종점인 우정읍 시내에 내리게 되는데 그리고 한 식당으로 향해요. 거기서 순댓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후 행동이 좀 이상했죠. 순댓국을 다 먹고 나서 식당 주인한테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어폰을 주고 며칠 있다가 오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외상이라는 겁니다. 김 씨는요, 평소에도 여기는 자주 오던 단골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녀를 잘 알고 있었죠. 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껏 김 씨가 이렇게 혼자 밥을 먹으러 오는 것도 처음이었고 외상을 요청한 것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어서 저녁 7시 김 씨가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4분 후에 김 씨가 웬일인지 집에서부터 무려 3정거장이나 지나서 버스에서 하차를 해요. 그리고 이때 그녀와 함께 내린 한 남자 승객이 있었죠. 버스에서 내린 후에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곳저곳 경찰이 CCTV를 수색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그 시점으로부터 1시간 뒤인 저녁 8시 30분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농장 앞의 CCTV에서 다시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김 씨가 그날 집이 아닌 세정거장을 더 가서 낯선 정류장에 내린 뒤에 걸어서 무려 1시간이나 삥 돌아서 다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평소 가던 길이 아니라 일부러 다른 큰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는 누군가를 따돌리기 위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어떤 위협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 김 씨와 함께 내린 그 남자 승객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그 남자는 버스에서 내린 후에 저쪽에 있는 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결국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지죠. 그 남자는 아닙니다. 저녁 8시 반,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게 김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나서 주검으로 발견된 그 농수로까지는 CCTV가 없기 때문에 행방이 묘연해요. 참고로 김 씨는 그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 분석된 내용을 좀 보면 범죄 전문가는 3가지 특이사항을 지적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김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이 시신 발견 2-3일 전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즉 김 씨가 CCTV에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약 2주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럼 이 사이 동안 누군가에게 납치 혹은 감금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그 2주 동안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나 카드를 사용한 그런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는 김 씨의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건 김 씨가 죽기 전에 애초부터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탈출이나 도주를 했을 만큼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신발은 이 사건에서 누군가 분명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사건 현장인 농수로가 김 씨의 은신처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어쩌면 김 씨가 감금된 장소에서 탈출을 했죠. 그러다가 이 농수로를 발견했는데 높이가 약 3m 정도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몸을 숨기기 좋은 곳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숨게 되죠. 하지만 범인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김 씨가 쉽사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니었을까요?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감금이 되었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탈출을 시도한 후 이 농수로에 은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라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죠. 이건 모든 증거와 정황으로 분석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게 맞다면 그녀를 감금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감금까지 한다는 건 꽤나 원한이 깊고 또 그만큼 가까운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 유족 중에 김 씨의 오빠가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김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였죠. 이 두 사람은 죽은 김 씨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A 씨가 큰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는 김 씨의 집 앞에 트럭을 몰고 찾아와서 막 난동을 피우기도 했고요. 화를 사귀지 못해서 반려견을 때려 죽이는 짓도 저질렀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긴 하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A씨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고요. 결국 수사망을 빠져나가게 되죠. 자, 이후에 더 이상 피해자 김씨 주변에서 그녀를 감금하고 살인까지 했을 만한 용의자를 추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궁으로 깊게 빠져버렸고요. 한편 주민들 중에는 타지인의 소행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된 농수로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머물던 어떤 타지인이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소문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졸음쉼터에서 쉬던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김씨를 만나서 그녀를 2주간이나 감금한다? 아니, 타지인이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경찰이 계속해서 김 씨의 생전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김 씨가 사망 직전인 3월 초에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울증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지난 2003년에는 정신장애 3급을 받았고요. 2005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어라? 특히 경찰은 김 씨가 조울증 때문에 평소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했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돼요. 법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종종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추위를 느낄 때 뇌가 착각을 일으키면서 이걸 반대로 덥다고 인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덥다면서 옷을 벗어버리는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김 씨가 하의에 속옷만 입은 채 발견된 게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당시 김 씨와 같은 동네에 살고 그녀를 알고 있던 장안 이리 주민들은 그녀의 죽음과 정신질환을 연관짓는 것에 대해 아주 불쾌함을 드러냈어요. 특히나 슈퍼마켓 주인분은 아니 내가 40년 동안을 봐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고로 죽을 만큼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추정하는 경찰의 입장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동네 주민도 김 씨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정신질환자라고 눈치채지 못한다.
증상이 아주 경미했고 심지어 남들보다 더 밝고 말도 많은 편이었다라고 역정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던 그녀는 결코 심각한 정신질환 환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 정신과 전문의는 김 씨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정신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분명 없다고 소견을 내놓게 되는데요. 자, 김 씨는 실종 당일에 평소답지 않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혼자 식당에 갔고 외상을 요청했고 이어폰을 주면서 그것도 해달라고 했고 또 평소 내리지 않았던 정류장에서 내렸고요. 이 모든 걸 봤을 때 그녀가 심리적으로 좀 상당한 압박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주장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피해망상에 휩싸여서 뭔가에 나는 쫓기고 있다 생각을 하고 몸을 숨기려고 수로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설명했죠. 자,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의한 착각에서 나온 거라는 건데 정말 그렇게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렇게 단정짓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죠. 특히나 2주 동안 그 수로에 있었다는 건데 그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검 결과를 다시 보니까 김 씨 위장 속에서는 검은 쌀, 김치, 풋고추, 고춧가루가 나왔습니다. 이건 2주 전에 이제 김 씨가 마지막으로 그 시내 식당에서 먹었던 순댓국과는 내용물이 달라요. 즉 실종이 된 그 2주간 어디에서 이걸 먹었다는 거죠. 이 음식물들을요. 누가 어디에서 이 음식물들을 그녀에게 준 걸까요?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그 실종된 2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누가 데리고 있었는지 찾아내는 게 시급하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현재 이 사건이 사고사로 종결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김 씨가 단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물론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있어서 조금의 의혹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족과 또 생전 김 씨를 잘 알았던 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이런 결론에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화성 지역과 농수로 그리고 여성 변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당시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결국 진범인 게 밝혀지면서 동일범의 소행은 아니라고 드러났죠. 하지만 누군가의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정말 이 사건 수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미 종결된 이상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긴 할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